네, 더불어 오늘은 조선의 약사 김선아 수석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얘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어제부터 좀 네. 회복을 해서 근데 뭐 장기 좋죠. 네. 네, 왜냐면 오늘 이 전 시간에도 코스닥 얘기를 막 했는데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 움직여야 된다. 어떠세요? 정부는 코스닥을 드라이브 건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담당 섹터로서 움직일 때가 됐다 아니면 움직여야만 한다를 차치하더라도 네. 왔습니까? 분위기가? 네, 뭐 그런 어떤 기업 외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당연히 전반적으로 좀 좋을 텐데 뭐 키 맞춰서 간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번에 바이오위클리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이오 종목 자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가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악재라고 느낄 만한 종목이 터졌던 게 그게 좀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섹터별 수익률로 봤었을 때도 헬스케어가 정말 유례 없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다른 섹터 대비 우리가 너무 안 오른다. 네. 네. 첫 번째 그게 있을 거고 두 번째가 2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2월 초쯤에 두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는 알테온젠에서 터졌고 하나는 ABL인데 시가총액 5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코스닥 전체 시총액 5위 안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이 두 개에서 이슈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바이오에 관심이 있었던 다수의 투자자들이 당연히 좀 상처를 입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코스닥이 들어온다라고는 하는데 바이오도 갈까 하는 의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사실 가는 게 맞죠. 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좀 이제 오늘 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좀 마음이 성급하다.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리면서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하는지 네. 좀 이제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게 많이 좀 부담스럽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 희망을 좀 드리려고 그게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 이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상반기에 예정된 게 있나요? 이게 참 그 기술 이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그게 미공개 정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알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가 기술 이전 타임라인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대략 뭐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뭐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좀 기술 이전을 해 왔었던 알테오젠 지금 다시 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언제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바이오텍 옆에 착 붙어서 있지만 그걸 알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쫓아가실 수 있는 게 정해진 타임라인으로는 학회. 네. 그게 아무래도 제일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 있어 하는 테마들 우선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두시면 기술 이전 기회가 열리죠. 그래서 이 어떤 종목, 어떤 그 기술이 올해 2026년에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걸 네.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선아 위원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워낙 비공개도 많고 불확실하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내일 날씨를 맞추는 거하고 똑같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것이 학회 일정이다. 그렇죠. 그럼 남은 학회 일정 중에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바이오위클리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네. 화면 한번 잠깐 봐주시면은요. 이게 저희 상반기 주요 학회 이벤트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길 지나고 있어요. 맨 윗단. 예. 네. 여기 제가 좀 음영을 칠해 놓은 것들이 뭐냐면 주요 학회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저때 발표되는 것들이 임상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좀 상단에 있는 요쪽에는 음영이 없죠. 네. 이게 사실 본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4월 AACR
정도인데 요거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5월 아스코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 정도에는 넘어가야 네. 이것저것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터지고요. 저희 비만, 메쉬 뭐 이런 간질환이랑 그 비만이랑 당뇨병 이런 데 관심 많으시잖아요. 요 학회도 보시게 되면 5월, 6월에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JP모건 컨퍼런스도 사실 우리 기업에게는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맞아요. 없었고 네. 저 말씀은 이제 5, 6월에 나온다는 건 네.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터널 속에 이제 들어가서 네. 그럼 지금부터 뭘 봐야 됩니까? 봐야죠.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요즘 많이들 성급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체감적으로 되게 좋았다고 느끼실 건데요. 오래 지나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그 시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 2월 7일에 올릭스가 릴레이 기술 이전을 했고요. 네. 2월 7일. 그 다음에 3월 17일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 지나서 4월 7일에 ABL이 기술 이전을 했어요. GSK한테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한 달 간격입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겨우 2월 말에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이 실망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JP모건 갔다 와서 알테오젠이 GSK에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요. 이게 작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1조 원대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에 1조 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한 4천억 좀 안 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1조 원대 했었던 거는 품목이 일단 3개였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한 개 품목에 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은 반영을 해주셔야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바이오텍들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전망을 좀 보시고 어떠한 이유로 특정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종목이 한 해 해가시는 모습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학회 이벤트 쪽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5월부터 정말 바빠져요. 네, 저희가 이제 볼 것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5월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전체적인 대외적인 분위기가 바이오텍에 손 놓을 때는 아닙니다. 손 놓을 때는 아니다. 네. 그럼 5, 6월까지 기다리면서 네. 지금은 사야 될 때인 거. 일단은 제일 지금 하실 수 있는 거는 공부하실 때. 공부할 때. 우리가 연간 전망 작년 한 하반기부터 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다양한 연간 전망을 냈었을 텐데 그 연간 전망 안에서 교집합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특정 테마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기다리시는 시간이 그리 지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보게 되면 유전자 치료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실제 이제 상반기에만 기술 이전 건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릴리 같은 경우에도 2건이나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입을 한 거죠. 기술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이벤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옥석 찾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는 글쎄 하나의 그냥 뭐랄까 상수가 되거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냥 꼭 뭐 약사라는 타이틀을 드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더 네. 주가 측면에서 네. 상승폭이 있습니까? 곧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 유전자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펩타이드계, 그다음에 저분자 화합물계,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장기지속형과 관련해서 어제도 장기지속형 관련한 기업이 1,500억 유상증자 12 같이 이제 공시를 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올해가 이어지긴 할 텐데요. 네.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작년 같으면 거기도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던데?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올랐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뭐 못 느끼셨겠지만 꽤 많은 제약사들이 우리도 비만 치료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개의 선별된 기업들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셔서 접근을 하시고요. 이제 선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어떤 차별점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지 네. 그거를 좀 면밀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 타픽은 뭡니까? 비만 치료제가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큰 트렌드로서 네. 저물어 간다면 네네네. 넥스트는 뭡니까? 일단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한미약품이고요. 그 우선은 저희가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비만 치료제는 정확하게는 시장은 커지고 있어요. 체감적으로 네. 저희한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종목을 보실 때는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신규하고 미래를 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우리 곁에 있으면 사실 미래라는 게 사실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미약품만 보시게 되면 이미 위고비나 위고비 수준이죠. 위고비 수준에 견줄 만한 약물은 출시를 합니다. 개발이 끝났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터세파타이드가 이중작용제인데 이제 요거보다는 더 그러니까 3중 다른 타겟에 하나 더 치면 아무래도 살은 더 많이 빠지겠지라는 개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미약품은 3중 작용제를 이제 기술 이전 대상으로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운자로가 이중입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네. 그냥 쫙쫙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3중 작용제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레타투르타이라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중단율이 좀 나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미약품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3중 작용제는 의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고질적인 문제, 그 근육도 빠지는 거. 그런데 한미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근육을 이제 증강시키는 게 있어요. 네. 오히려. 근데 어떤 원리예요? 어떻게 근육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맞게 되면 근육이 펌핑이 되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런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는 네.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표적을 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로이드와 관련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미약품은 선택적으로 한쪽 경로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경로로만 나가게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적인 부작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근육이 증가하는 것에 관련된 시그널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질도 좋다라는 게 이제 다양한 그 뭐 바이오마커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입증이 좀 됐었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들을 끌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한미. 예, 이미.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실 만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만 치료제 테마로 엮으면 엮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방식을 좀 바꾼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는 펩타이드계가 지금 거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유전자 치료제로 넘어가서 그 보게 되면은 뭐 올릭스 같은 회사도 이제 충분히 볼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릭스에 드디어 바람이 불 날이 오는군요. 바람이 이미 불었습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떴죠. 근데 여기서 네. 더 가냐인 건데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저야 뭐 워낙 자주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하나의 딱 기업을 얘기하면서 쫙 기술을 얘기하면 진짜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너무 좋아 보여.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는 있지만 네. 주가는 생각보다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한미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뭡니까? 한미 뭐 오늘 또 이제 공시가 나와서 이 경영진의 지분과 관련된 이슈라든가 네. 이제 여러 좀 기사가 좀 많죠. 이런 것들이 약간 뭐랄까 이렇게 사실 지분 분쟁이 붙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한미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자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미 사이언스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갖고 사실 뭐 분쟁 자체가 한미 약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언스 지분과 관련된 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게 되고요. 네. 근데 기술 이전 때문에 우리가 특정 회사를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기술 이전이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뭐 A라는 빅파마가 기술 이전을 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 A라는 빅파마가 다른 회사의 기술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악재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엔간한 강심장 아니면 좀 힘들다라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가 걸었으니 시가총액 순으로 당연히 상당부터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떠나가는 사람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남아있으면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을 봐야 됩니까? 즉 알테오전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삼천당을 봐야 됩니까? 뭐 둘 다 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삼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이 다음 MSCI 편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까지 버티게 된다면 이거는 더 보셔야 되는 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제가 얼마 전에도 리포트를 냈지만 로열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미 그게 시총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그냥 보시고 이제 제가 좀 TP도 세워놓은 거는 향후 기술 이전이 여러한 것들이 더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감안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더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알테오젠 또 접근하시기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이 한 40만 원 초반대, 40만 8천 원 정도인데 타겟 프라이싱이 얼마? 58만 원. 58만 네. 원. 네. 우리 하락 이전은 좀- 언제쯤 네. 예상하고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도 한 건 더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규모를 키워서도 회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기술 이전을 해서 개발을 많이 해온 파이프라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상 단계가 올라가면서 마일스톤 같은 것도 또 막 들어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회사의 가치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는 자잘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다양하게. 하지만 큰 이벤트는 5, 6월에 찾아오는 건가요? 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5, 6월까지도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 알테오젠은 특정 학회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학회를 쫓아가실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간지란 학회가 올해는 정말 빅 이벤트긴 그래요?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임상 이상 데이터가 나와요. 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약품이랑 D&D 파마텍. 그때 이제 5월쯤에 탑라인이 나오거나 학회 발표를 할 거라서 EASL이라는 그 학회가 있습니다. 유럽 간학회. 그때 맞춰서 5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5월에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아스코라는 학회가 굉장히 중요한 학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암 학회거든요. 네. 암 하면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회사들이 참 많지만 ADC 관련해서 요즘에 시장이 또 커지고 있고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ADC 관련한 기업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 아스코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게 될 회사는 이제 리가캠바이오입니다. 리가캠바이오. 네, 리가캠이고 네. 근데 요거 5월 고전엔 또 뭐 없나 하시면 네. 4월 AACR이 있는데 그때에도 좀 봐주실 만한 회사가 인투셀 그리고 리가캠도 또 더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인투셀이라는 회사는 이제 링커 기술을 에피스한테 이전을 했는데 에피스가 그때 이제 원래 바이오시밀러만 하던 회사인데 신약으로는 최초 데이터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피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지만 네. 엮어서 그 물질에 인투셀의 기술이 쓰였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선아 위원 오셔가지고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고 알테오젠 한미약품이 탑픽이었네요. 한미약품을 주가를 보니까 지금 올타임 하이네요. 네. 여전히 간다? 충분히 가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선의 약사 김선아 수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블 밸류업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